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19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42,600달러 플러스 2.6% 4만 달러까지 하락했다가 나스닥 상승에 반등은 했는데 위아래 고배율 선물 청산시키려는 세력들 움직임이 나온 거죠. 비트코인은 플러스 2% 반등했지만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에이다 반등은 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만 탄력이 좋은 걸로 이번 반등에 비트코인 도면스 50.1%로 하루 전보다 상승을 했고요. 비트코인 1월 블랙락 ETF 기대감이 있어서 추가 매수나 홀딩은 하지만 알트코인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구간이라는 의미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보면 11월 조정 구간과 비슷하게 파란색 25일선 터치 이후 빠르게 반등을 했고요. 25일선 4번이나 지켜주고 있는데 이번 반등이 아니더라도 다음번 25일선 리테스팅 하게 되면 하락이 더 크게 날 수가 있죠. 2016년부터 해서 수많은 상승장에서 25일선 본격 무너지는 구간이 위험한 지점으로 코인도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지점이 많이 났습니다. 대신에 25일선 이렇게 지지받으면서 상승을 해버리면 빠르게 하락보다는 횡보나 피니시로 한 번 더 고점 돌파 시도해보고 그 다음에 하락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21년 11월 상승장에서도 보면 7월 8월 25일선 계속해서 지켜주다 피니시로 고점 한 번 찍고 더 이상 알트코인, 비트코인 안 빠진다 희망회로 돌릴 때 두 번 연속 대규모 롱포지션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때 상승할 때도 5월 3만 달러 바닥까지 다시 간다. FOMC에서도 파루정 별 얘기 없으니까 계속해서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2011년 11월에도 3번 연속 25일선 지켜주면서 상승하고 피니시 찍은 다음 고인플레이션율과 고금리로 대폭락을 했습니다. 1월 블랙락 ETF, 4월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감이 있는데 혹시나 안 될 수 있다. 이미 선반영된 것이 아닌가 공포심리가 도달하는 지점인 거죠. 최근 국내 언론사들 JP모건 코인 방향성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JP모건은 비트코인 ETF 승인된다 해도 가상자산 강세 오래 못 간다. 현물 ETF 승인 영향이 과장되어 있고 수익률 부진할 수 있다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때 공포 뉴스는 웃고 넘길 수 있지만 하락하면서 시장까지 부정적이면 매도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하고요. JP모건도 월가 메인 세력이라 왜 이런 시점에서 공포 뉴스 독점적으로 터트린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JP모건 회장 11월 비트코인 상승할 때 코인에 부정적인 발언 많이 했고 정작 JP모건은 자체 코인까지 보유하고 블록체인 부서도 2배 이상 인력을 증가시켰고요. JP모건이 과하게 언론 보도하는 경우는 작년 나스닥 비트코인 저점에서도 많이 났습니다. 대신 JP모건 부정적인 뉴스 나올 때 코인이나 나스닥 매수하면 오히려 코인 투자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고요. JP모건이 비트코인 ETF 승인돼도 들어오는 자금 제한적이고 이더리움과 알트코인이 더 많이 상승할 것이라 전망하는데 2019년 비트코인, 알트코인 움직임만 참고를 했을 때는 JP모건과 반대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죠. 이번 비트코인 4만 달러 하락 이후 재반등에 알트코인 시총도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 대명절 크리스마스나 1월 1일 신정 연휴도 있어서 알트코인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저점 매수 빠르게 들어왔고요. 하지만 알트코인 시가총액 고점 거의 다 도달한 상태고 다음 알트코인 상승에서는 기존의 알트코인이 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복불복으로 개인 비중 작은 자발트 폭등시켜서 호모 심리 끌어내고 개인들 고점에 물리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2019년 금리 인하전 폭락 나오기 한 달 전에는 알트코인이 쉽게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최소 2달간은 여기 고점에서 횡보하다가 마지막 피니시 찍고 본격 하락을 시작했고요. 이런 피니시에 개인들은 더 오른다면서 못 참고 매수한 경우가 특히 많았는데 2019년 8월 금리 인하전 하락하는 것처럼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크게 한번 빠지는 지점이 오면 이더리움, 리플, 솔라나 등 메인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20%씩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가 1년 내내 하락 오면서 알트코인 손실은 매우 컸고요. 개인 투자자들 이런 고점에서 마이너스 20% 빠지게 되면 홀딩은 하지만 추가 자금 진입 안 하고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빠지니까 결국에는 최저점에 전량 매도를 하죠. 세력들도 개인들 추가 진입 없으니까 알트코인 한 번
내려가면 계속해서 팔고 힘없이 내려가는 거죠. 이런 구간 오면 소량 투자를 해야 되고 자바이트 잘못 들어갔다가는 손실 크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죠. 내년 3월 20일 연준 금리 인하 예정되고 있는데 1월 중순쯤 되면 고비되는 지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연준 금리 인하하면 빅테크에게나 호재이지만 미국 잡주들이나 코인 회사들은 1%만 금리 내려도 여전히 대출 금리 높아서 보유 코인 팔아서 회사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잡주 대표하는 아크케 ETF 차트 보면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에 채널 고점에 도달했고요. 2019년하고 비슷한 상승 채널인데 이때도 상승 채널 안에서 잘 움직이다가 코로나 직전 채널 뚫는 상승 났고 드디어 잡주들도 가는가 했다가 코로나 터지고 마지막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연준이 돈 풀면서 본격 상승을 했고요. 연준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나빠진 경기도 부양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 약간 내렸다고 신생기업들, 중소기업들 경기가 확실히 좋아지는 건 아니죠. 때문에 한 번 더 하락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리플 CEO 갈링하우스 최신 트윗을 업로드했고요. 코인베이스, A16Z 같은 메인 코인 회사들과 미국 정치권에 공식적으로 로비한다는 내용인데 갈링하우스 이번 트윗 내용 보면 SEC하고 완전히 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트윗 내용 보면 2024년 미국 선거 주기에서 친암호화폐 후보 지원하기 위해서 다른 업계 리더들과 협력을 한다고 하고요. 특히 SEC는 과도한 규제로 미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고 다른 국가들은 이런 미국의 리더십 부재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고 SEC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11월 디지털 위크에서 SEC 의장 갠슬러 앞에서도 대법원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반협박식으로 갈링하우스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강하게 SEC에 맞서고 있습니다. 리플이 7월 부분 승소에서 승기 잡았다고 해도 SEC는 살아있는 권력이죠.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SEC 밀어붙이는 것은 리플이 무모한 게 아니라면 믿는 구석이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리플 부분 승소까지 만들었던 코인 회사이기 때문에 최소한 무모한 것은 아니겠죠. 9월 미국 대법원에서도 그레이스케일 ETF 승소시키면서 SEC보다는 미국 법원에서 코인의 전체적인 방향성을 결정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번에는 미국 정치인들 로비에 적극적이면서 SEC의 움직임보다는 미국 정치권이나 법원 판결에 리플이 더욱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리플 내년 반감기 있는 4월에 1차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 리플 CEO가 이 정도 발언하는 거면 그 전까지 합의는 쉽지 않고 4월 재판 결과 합의금 나와봐야 알 수 있어 하고요. 갈링하우스의 강력한 발언 이후 리플의 차트는 단기적으로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따라다니고 1월부터 상승하던 채널 상단 찍고 쌍봉 만든 이후 하락 중이고요. 리플의 가장 큰 호재라고 할 수 있는 SEC 재판 결과도 4월까지 시간이 많아서 채널 하단 찍을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1월 비트코인 ETF 스윙 기대감에 약간은 더 버티는 모습 나올 수 있지만 리플이 ETF 되는 것도 아니고 더 올랐다가 힘없이 빠질 모양의 차트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리플 판결 나올 때 올해 7월 부분 승수처럼 이런 급등이 또다시 나올 수가 있고요. 하루 만에 3조 넘는 리플 거래량 나오면서 잠재적인 리플 투자자까지 싹 쓸어 담은 거죠. 로비를 하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이 4월 재판 승리 목적이지만 그 다음에는 미국은행 국제송금 대체하는 코인으로 리플이 자리 잡겠다는 야망이 있는 겁니다. 동남아 중남미처럼 은행 시스템 불안한 국가들은 리플 이용해서 국제송금을 많이 하고요. 경제 규모 크고 금융 시스템 잘 갖춰진 국가들은 국제송금 수수료가 낮지만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은 은행 시스템이 매우 낙후되어 있습니다. 높은 몇만 원의 수수료에서 1,000원으로 낮은 수수료로 송금 가능한 리플은 매우 혁신적인 시스템이고요. 리플 IPO 신규 상장되면 200조 가치 있을 거라 하는데 그만큼 국제송금에서 리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 불가능한 시가총액이 아닙니다. 대신에 기존의 은행 세력들이 리플 송금 서비스 파일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은행들도 무난하게 수익나는 국제송금 파일을 쉽게 양보할 리가 없죠. 그래서 2020년 SEC 통해서 리플 소송 시켰다는 음모론도 존재를 하고요. 때문에 전통 세력들 차지하고 있는 송금 시장에서 리플 CEO는 SEC보다는 정치나 법적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생태계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